자,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서 빠진 부분이 수특의 전후수설을 다 다뤘는데 7강은 빠졌네. 수특 7강에 몇 페이지야 이게? 181쪽. 뭐라고? 181쪽. 181쪽. 자, 수특 7강도 전후소설인데 이것도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한번 해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물 좀 줬지? 제목은 뭐냐 이거 제목이 후송이구나. 후송.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181쪽 후송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누가 있냐면요, 성중이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군의관이 나옵니다. 군의관. 자, 일단 얘는 어쩌면 사단 의무대입니다. 사단 의무대. 일본 군대의 일종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그만 병원, 야전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사단 의무대에서 누구냐면 군의관과 그 다음에 성중의 간의 성중의의 이 갈등이 좀 보입니다. 성중의가 뭘 얘기할 거냐면 후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후송이죠. 후송을 요청합니다. 후송을 요청해요. 그러면 왜 후송을 요청하냐면 아파요. 어디가 아프죠? 그죠?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려?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죠? 이 소리는 뭐냐면 누가 죽어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이 군의관은 선입견을 갖고 치료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겉모습이 멀쩡하면 멀쩡한 거야. 근데 뭐 그런 경우 많잖아. 군대에 있다가 나 아파요 하면서 대충 꾀병 부리다가 제대하고 싶은 애가 많겠죠. 그걸 군의관이 한두 명 받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써? 겉이 멀쩡하니까 그냥 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중이가 안 아픈 건 아니죠. 얘 어디 아파? 얘는 고막에 천공, 구멍이 뚫립니다. 고막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우리 사람 중에서 한 5%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안 들리거나 그 다음에 겉이 아프거나 이렇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막 천공이 있다 하더라도 후송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이상한 소리들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귀병이죠. 이명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군의관이 자꾸 안 가니까 그래, 그런 건 자각 증상이라고 하긴 합니다. 내가 직접 느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잖아. 병원에 가면 어디 아파서 왔어요?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써? 그러면 소화기관을 점검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각 증상은 치료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진단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나 의사야.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아. 꺼져! 라고 합니다. 진단은 의사의 몫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약 하나 지어줄 테니까 이거 먹고 지내쇼! 라고 합니다. 약을 먹었더니 성중이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성중이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써? 자기 스스로 쇠뇌합니다. 약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써? 일종의 뭐 영양제만 준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이제 효능은 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어디로 와? 다시 의무대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의무대로 오면 또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다시 약을 받으면 그게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다가 이게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군의관은 어떤 성중이의 진단을 성의 있게 하지 않았네요. 그런 면에서 부정입니다. 내가 병명을 정해놓고 나서 얘는 괜찮다라고 해버리는 거야. 성중이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때 성중이는 포병사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 누구지? 대위, 참모장. 자, 참모장이 있습니다. 참모장은 대위인데, 대위의 벼슬이네.
뭐냐 이거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야 저기 뭐야 지금 포병 테스트 해야 되니까 빨리 가 라고 했더니 성중이가 저 아픈데요? 저 후송 갈 건데요? 라고 얘기해요. 야 지금 바쁜데 지금 왜 그러냐고. 빨리 가서 하다가 내가 교대해 줄 테니까 빨리 일단 테스트 해. 그죠? 일단 훈련 참여를 강요합니다. 훈련 참여를 강요해요. 그래서 일단 참여하면 뒤에 내가 빼줄게 라고 했는데 이 참모장은 그럴 생각이 없죠. 그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 여러분 학교에서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2교시까지 해보고 그때 한번 얘기하자 하죠. 2교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까먹었고요. 선생도 까먹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모장이 다시 얘도 나쁜 놈이겠죠. 참모장은 어떤 생각이냐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니까 나도 그래 이 새끼야. 야야 여기 포병은 다 아파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쇠뇌 효능 떨어지고 의무대 가고 무한 반복을 하다가 이제 의무참모와 친해집니다. 자, 의무참모는 성중이의 대학 선배입니다. 대학 선배다 보니까 또 친해지죠. 그래서 성중이가 이제 자기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증상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에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요. 저 가다가 편지가 있으면 편지를 막 침을 발라서 우표를 딱 붙이면 왠지 안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풀로 막 덕지덕지해서 딱 붙여요. 그러고도 왠지 안 붙을 것 같은 찝찝함이 있대요. 그 다음에 담배를 막 피다가 담배를 뿡 버려야 되는데 담배를 버리면 그 담배꽁초가 돈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시 그 담배꽁초 주스러 가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 뭐 하냐면 자기 증상 중에서 편지 붙이기, 그 다음에 담배 이야기 이거 합니다. 담배 이야기를 했더니 너 그 정신병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좀 상태 안 좋은데? 너 진단 좀 한번 받아봐야겠는데? 해서 국군 수도병원에 얘가 진단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가 도움을 줘서 후송을 가게 되지요. 누구에게 지시를 내릴 거냐면 지대장에게 지시를 내릴 겁니다. 지대장이라고 하면 얘가 가장 높은 벼슬 그 밑에, 학교로 따지면 교장, 얘가 뭐냐면 학년부장 뭐 이런 정도 돼요. 그래서 얘한테 뭐냐면 후송을 지시합니다. 근데 지대장의 입장에서는요, 후송이 되긴 네가 참 의무참모가 보내주니까 후송은 보내주겠으나 후송은 보내겠지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후송을 보내면 후송 절차가 되게 큰 거야. 전방에 있으면 자, 전방에서 조금 건너온 조금 더 큰 병원 있죠? 거기 와서 다시 검사를 맡아야 되고, 거기보다 조금 더 큰 병원에 와서 다시 검사를 맡아야 되고, 조금 더 큰 병원에 다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겠어? 이제 후송을 보내죠. 자, 지대장에 의해서 이제 후송은 어디로 보내면 제50 야전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이쪽으로 후송이 됩니다. 그럼 50 야전 병원에서 다시 군의관이 여러 가지 갈등을 냈다가 어디로 보내면 제17 후송 병원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군의관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부산 후송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 후송병원은 이비인후과가 없어요. 이비인후과가 없는 곳입니다. 결국은 후송병원에 간다라는 얘기인데 요 과정에서 군의관과 성중이가 또 격돌을 합니다. 군의관과 성중이가 또 하는데 군의관은 얘가 다 뭐라고 생각해요? 꾀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믿어주지 않아요. 그죠? 진실을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해도 꾀병이라고 해서 믿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군의관이 얘 후송을 지시하는 거가 있어요. 군의관은 뭐 때문에 후송을 지시하냐면 뭘 보고? 성중이를 후송을 보낼 건데 뭐 때문에 보내냐면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윗사람 상급자의 의견서가 더 중요합니다. 상급자의
의견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진단을 해서 병이 있어요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의무참모가 후송을 보냈으면 좋겠음. 이 글자가 더 중요한 거야. 나보다 상관이 이거 했다고? 그럼 후송!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요 과정을 야전병원에서 여기로 갈 때도, 여기에서 부산소송병원으로 갈 때까지 모두가 똑같은 것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군의관들은 어떻게 써요? 절차라든가 명령 뭐 이런 거에 더욱더 초점이 되군요. 아무리 성중이가 자신의 진실을 알리려고 해도 어떤 권력이라든가 신분, 지위, 신분 아니다. 지위가 그 진실을 억누르군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어떤 권력이라든가 지위가 이것이 진실을 억누르군요. 요것이 진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앞에 여기에서는 전방부대죠.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고요. 그 다음에 제50 야전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아지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50 야전병원에서 바로 성중이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중이가 책을 읽어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중간중간 이제 걸쳐서 나옵니다. 현재 나왔다 중간에 책 내용 잠깐, 또 현재 나오다 중간에 책 내용 잠깐 이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책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 주인공이 L입니다. L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은 아니고 미국 소설입니다. 얘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귀향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국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갑니다.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써? L이 거기서 죽어요. L의 죽음으로 끝나는 소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L이 죽었어. 죽음 하니까 이제 어떻게 써? 과거 회상으로 쓱 넘어갑니다. 찍히나? 또 사진 찍는 소리 들려. 이 필기 안 하고 게으름뱅이들. 누구의 만행이야? 자, 과거 회상이야. 성중이가 휴가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오냐면 미군 그 찝차, 되게 낮은 찝차 있죠. 드리쿼터라고 해서 이렇게 트럭인데 엄청 이렇게 얕은 거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듭니다. 태워줘. 왜냐면 가는 길에 나 태워서, 왜냐면 찝차는 뒤에가 텅 비어 있잖아. 짐 실듯이 군인들 싣고 가면 되잖아. 그거 타고 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손을 흘립니다. 했더니 거기 옆에 있던 중이가 딱 보여요. 그 차가 차가 보여요. 자, 그 옆에 사람이, 옆에 있는 운전하는 애는 이 돌려서 나한테 세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미군 군사가, 양키가 코 이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거 지나가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양키가 자꾸 못 쓰게 하고 이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가 쓱 지나가니까 내가 뭐라 그래? 얘라 이씨 뒤집혀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가 뒤집혀버립니다. 죄의식에 이제 시달리게 될 겁니다. 자, 성중이가 부대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미군 드리코트? 찝차 트럭. 성중이가 태워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성중이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태워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었던 미군 중위가 그냥 고고고 노노노 고고고 이게 내가 눈이 뻔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에이 뒤집혀버려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분노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차가 전복됩니다. 차가 전복돼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많이 다쳤냐면 그 중위, 미국인 중위가 제일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걔가 신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 소리가 귀의 이명입니다. 계속 얘 귀에 신음소리 들린다고 했잖아. 얘의 신음소리입니다. 얘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병원 갔는데 의사가 되게 다급하게 나와서요. 옷을 쭉 가위로 찢으면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데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데 내 귀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부대에 복귀해서도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얘기하다 병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병사들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에이 그 성주인이 안 태워주니까 저런 거죠. 아유 되게 잘 됐다. 아유 그런 저런 놈들은 죽어도 싸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얘가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성중이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병사들은 신났습니다. 막 신난 거야. 그러면 왜 이러냐? 다시 한번 더 과거. 다시 과거 해상. 더 과거. 어린 시절에 나는 돌멩이를 짚고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던져둬요. 근데 앞에 살쾡이가 지나가는 거야.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꼭 맞힌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 방향에다 던집니다. 설마 맞겠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냥 맞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던진 거야. 던졌는데 정확하게 살쾡이 대가리에 딱 맞아버리네. 죽어버립니다. 자 살쾡이를 돌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성중이가 있죠. 성중이 어린 시절이겠죠. 어린 시절이겠죠.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짐승이긴 하지만 내가 죽인 거죠. 그죠? 짐승이 살쾡이가 도망도 못 가고 정확하게 대가리에 딱 맞아서 그냥 꽉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어린 성중이가 울어요. 엉엉엉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이놈을 막 혼을 냅니다. 이놈의 새끼야. 돌을 함부로 던지면 어떡하냐고. 쟤도 생명체인데 던지면 어떡해. 혼을 냅니다. 혼을 내고 나서 나는 엄마도 혼을 내니까 더 웁니다. 막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안아줍니다. 쓰다듬어 준다고 할까? 쓰다듬어 줍니다. 나름대로 쓰다듬어 주고 하니까 한바탕 울고 쓰다듬어 주다 보니까 성중이가 이제 뭐가 없어져? 무서움이 사라진 겁니다.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까 과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나의 어떤 무책임한 말로 인해서 물론 꼭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미군 3쿼터가 뒤집혔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얘도 나의 별 의미 없이 돌을 던진 거에 살쾡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엄마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혼을 내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됐어요. 근데 위쪽에서는 어떻게 했어?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 죄의식이 점점점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중이는 여기 이것 때문에 뭐가? 죄의식이 엄청 커진 겁니다. 아까 살쾡이를 돌로 죽였을 때는요, 어머니에게 혼을 내고 그 다음에 꾸중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 죄의식이 사라졌다면 이때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병이 생겼다는 게 이게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전후 소설이었고요. 자, 그러면 또 슬쩍 읽어보기 전에 연결될 만한 거. 자, 일단 쓸 건 좀 쓰고.
멍충이. 자, 이제 유사한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는 성중이는 난 귀가 아파요 라고 진실을 자꾸 알리려고 했는데 자꾸 어떻게 써요? 권력이나 어떤 지위에 의해서 어떻게 써? 나의 진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죠? 오케이, 찾았어. 이제 어디 찾을까냐면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합니다. 알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권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또는 어떤 군대라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조직을 통한 억압이 돼요. 통한 억압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구나. 권력자라든가 조직이죠. 군대라는 조직이죠. 그 조직이 무조건 다 억눌렀죠. 좋아.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아이씨. 아이, 힘들어. 자, 6월 평가원이니까 6월 평가원 볼 때까지 다 준비해야 돼. 내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평가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 평가원 끝난 뒤에 이제 내신이 궁금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도 돼. 왜냐면 수능은 봐야 되니까. 수능 안 보면 최저 못 맞히면 어떡할 건데? 전교 1등 했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요. 서울대 안녕. 자, 다음 여기 간다. 전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는요 똑같은 시간에 버스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어떤 소년, 꼬마아이가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을 어떻게 팔았냐면 여기다 이렇게 신문 이렇게 들고 나서 막 외칩니다. 그죠?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그 신문 9개를 딱 나열합니다. 지 나름대로 리듬에 맞춰서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무슨 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써? 뭐 여기 손님들이 와서 그럼 나 뭐 무슨 일보 줘 하면 뭐 주고 이러는 거야.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일종의 이런 격식이야.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이 9개를 자기 리듬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야, 그 두 번째 거 줘 하면 안 줘요. 안 팔아요. 이 리듬에 맞게 이게 다 끝나야 팔아. 그러면 얘는 우리 사람들 다 기다려야 돼.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무슨 일보요, 뭐야 있어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렇게 관찰하니까 저 자식은 신문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저거 외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리듬으로 똑같이 팝니다. 그걸 계속 봅니다. 좀 특이하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데 누구를 관찰하는 거야? 소년을 관찰하겠죠. 얘를 관찰을 합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신문팔이구나. 신문팔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야. 근데 여기서는 소년이라고 않고 이제 녀석이라고 나옵니다. 녀석이라고 쓸까? 녀석, 소년이긴 한데 녀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자, 그런데 어느 날 관찰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와야 할 놈이 없어요. 안 왔어요. 이놈이 왜 더 이상 신문을 팔지 않지? 궁금해집니다. 신문을 팔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얘가 와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디 갔지?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아니라 궁금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나뿐만 아니라 너도 있어요. 결국 나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모두가 궁금해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녀석은 어디 갔지? 라고 해서 점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부터 해서 너까지 해서 결국 우리겠죠. 그러다가 신문팔이를 어렵게 만나요. 야, 너 뭐 어디 갔냐? 왜 신문 안 팔지? 왜?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문팔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제가 신문을 팔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 민국일보가 폐간이 됐잖아요. 민국일보의 폐간입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가 뭐 원치 않는 글이 나오면 신문사도 폐지시키는 그럴 때였어요. 민국일보가 폐지됐잖아요. 저는 9개를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중간에 민국일보가 없으니까 리듬이 안 맞아요. 못 팔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 맹랑한 새끼. 이 민국일보 폐간됐다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리듬이 안 맞아서 못 팔겠대요. 그럼 언제 너 신문 팔 건데? 아, 이거 민국일보가 이거 나오면 그때나 팔아야죠. 라고 합니다. 왜? 리듬이 맞거든요. 9개가 딱 맞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녀석이 어떻게 해서 신문 팔 모습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다?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어떻게 써? 너 신문파리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신문파리가 온다라는 건 민국일보가 다시 나오는 거지. 민국일보의 폐간이 아니라 복간, 다시 발행되는 겁니다. 결국 신문파리가 다시 등장하고 민국일보가 복간된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언론의 마음에 안 들어서 언론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야? 언론의 자유겠죠. 언론의 자유가 있기를 기다릴게요 라는 얘기였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정원아 뭐라고? 건방진 때. 누가? 내가? 저런 이씨. 제목은 맞았어요. 건방진 신문팔이였습니다. 진짜요? 건방진 신문팔이입니다. 그죠? 신문팔이가 지가 뭘 한다고 언론의 자유를 설명해. 좀 얘 눈엔 건방지어 보인다라는 얘기지. 반어적인 얘기죠. 그죠? 이거는 누구 거냐면 이청준 겁니다. 이청준의 건방진 신문팔이였습니다. 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그 진실을 알릴 수 없는 어떤 권력이나 거대 조직에 의해서 억압되는 모습을 담았던 그런 작품이겠구나. 오케이. 자, 네. 그놈은 여러분이 슬쩍 읽어가면서 할 텐데, 잠깐. A 부분은 좀 볼게요. A 부분은, 우리가 교재에 노랗게 칠해놨는데, 그걸 빼먹었네. 왜 노랗게 칠했는지를 빼먹어버렸네. 그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좀 봅시다. 그는 성중의 왼쪽 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 봅시다.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거예요. 외견상에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농담할 기분 아닌데요. 그러시겠죠. 농담 그만둡시다. 에휴, 진찰도 끝났어요. 이상 없어. 퇴원하셔. 퇴원은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아픈데 왜 퇴원이지? 이런 얘기겠지? 성중이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죠. 나을 게 없다니까요. 장교님은 아픈 게 없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는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어요?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보기엔 너 안 아파 이 새끼야. 이런 얘기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뭐 하냐면 군의관이랑 성중이가 갈등하고 있는 건데 뭐 때문에 갈등하냐? 얘가 무성의한 진료를 하죠. 무성의한 진료를 하고 있고 그걸 성중이가 뭘까? 항의하고 있는 뭐 요런 내용이었는데 요것을 써야 되는데 그 노랗게 칠한 부분에서 그걸 안 썼어요.
아이,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너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 이 얘기야.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중이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냅니다. 이 청력표가 육군 수도병원에서 그 진단 온 거야. 근데 진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누가냐면 참모, 아까 뭐야? 누구냐, 그 새끼. 의무참모. 의무참모가 썼던 의견서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겠죠? 자, 볼게요. 전문의 진단 결과가 여기 있어요.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군의관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너 괜찮아, 꺼져.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다는데 왜 진단 안 해줘요? 뭐 이런 얘기 있지?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습니다.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 멎었습니다. 군의관의 의견란이 걔한테 중요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백양나무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중이 화가 난 거죠. 있어요. 군의관은 고개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자, 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병상일지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을 불렀습니다. 김상병, 그 문중이더러 이 장교님 그 후송 상신하라고 그래. 후송 보낸다는 얘기죠. 바로 뭐 때문에 보낸 거냐면 증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형식. 누구의 의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성중이가 제17 후송병으로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그러면 요런 과정이 또다시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 제50 야전병원에서 다음 17 야전병원으로 가고 17 야전병원에서 부산 후송병원으로 가는 게 똑같은 과정으로 펼쳐질 겁니다. 자, 그 뒤에 문제 슬쩍 4개, 3개 출발!